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준비가 돼서 여러 차례 시범학교, 선도학교들을 운영했고 또 이 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자체가 매우 이렇게 지금의 교육과정 전반을 혁신하는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 미래교육과정의 큰 틀이라는 이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나가고 있어서 현재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선도학교, 시범학교 운영 과정 중에 많이 좀 해소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새롭게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대학 입시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25년 이후에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 좀 뒤에 이노선 기자님 마이크. 질의는 본 우리 그 기자회견 주제와 관련된 내용 이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보성 기자입니다. 저는 그 서버 관리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서버를 운영하다 보면 이 트래픽이 걸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책이 있으신지 세부적으로 그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늘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이 제일 많이 하루 접속자거든요. 최근에 비번 바꾸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요번 신청할 때 26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간 접속사, 그러니까 동시 접속사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트래픽이 걸리는데 굉장히 그것을 서버량을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트가 동시 접속사 수가 얼마 됐냐까지 최대 확보하면 저희가 트래픽은 안 걸릴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재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와 연동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홍근지 기자님. 네, 뉴스팸 홍근진입니다. 오늘 고교학점제 정보센터 새롭게 개편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여기 오늘 자료 중에 캠퍼스용 공동교육과정 하고 이제 연계를 잘 시켜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유일하게 우리 세종시 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하고 또 상이한 것도 있을 텐데 이거를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가실 건지 미래에 대한 좀 계획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공동교육과정 방식은 우리 교육청만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꽤 오래됐지만 다른 시도교육청도 공동교육과정 운영하지만 세종처럼 이렇게 성공적이거나 또는 뭐 이렇게 세종처럼 고도화를 해나가는 데는 흔하지 않은 제도이긴 합니다. 그 현재 학교라는 구조에서 선택을 많이 확대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그 선택을 모든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이, 좀 더 깊게 고도화돼서 제공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제가 공동교육과정이고 이 공동교육과정을 학교교육과정 안으로 최대한 이렇게 좀 흡수하는 안을 이렇게 조금씩 고려하고 있고요. 실제 일부 교육청 등 교육부가 조항이 돼서 온라인 학교 등을 개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하고는 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가 집중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또 온라인 학교 등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으로 다 해소하기 어려운 교육과정 운영, 심화과정 또는 뭐 아주 적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보완제가 되고 세종의 경우는 공동교육과정을 좀 고도화하고 심화하는 이 지속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그 캠퍼스 공동교육 과정은 제가 알기로 교육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해서 우리 앞에 계신 이정서 장학관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 내용 한번 잠깐 이정서 장학관님이 잠깐. 네. 부연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과 중점학교라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초창기 만들 때는 학교의 교육 과정이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진로를 맞추려고 하면 캠퍼스 공동교육 과정을 신청해서 추가 과목, 그러니까 흔히 국제고나 과학고의 유사 과목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했던 DTD 성격이 강했는데 저희가 2025년 본격적 전면을 시행하면서 학교의 역할론을 더 부각시켜주는 방식에서 한 영역의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더 추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정보과학 중점 과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이 정보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를 배울 수 있는 추가 과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또 교육청과 학교가 연합한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캠공, 교과 중점학교 이 모두가 세종 고교 학점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학생과 학부 입장에서는 나는 이 학생이 만약에 의료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그 과목이 학교에 없어요. 근데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이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진로의 과목의 최대한의 확대, 그거를 교육청 노력, 단위학교 노력 또는 단위학교의 학교 간 노력, 이것들을 저희가 최종해서 학생과 학부모에 관한 교육과정에만큼 부족하지 않게 최대한 구현하겠다. 이게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 초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해줄까? 김우순 기자님. 예. SK 세종방송 김우수 기자인데요.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되게 이 고교 학점들을 헷갈려 하시는데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해하는 데 되게 쉬울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그러니까 이렇게 고도화하는 게 지금 혹시 세종이 좀 적극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먼저 좀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인 거를 세종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건지 하나 좀 궁금하고요. 저는 좀 되게 눈여겨보는 게 직접 학생이 이렇게 설계를 해보는 교육과정 설계 시스템 이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학 수강 신청하는 거랑 좀 거의 비슷하게 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수강 신청을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그냥 임시로 한번 해보는 거지 학교 가서 결국엔 담임 선생님이랑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1년 주기로 이게 지금 174학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이제 따지면 한 1년에 한 60학점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이제 신청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임시로 한번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본 다음에 학교 가서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서 내릴 수 있고 다른 시도도 이런 기본적인 안내를 위한 작업을 하지만 세종처럼 이렇게 고도화되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그 설계가 실제 자신의 진로에 걸맞도록 교육과정을 직접 참여를 하고 실제 수업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의 상황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그다음에 본인의 이런 선택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 등이 다 합쳐지면 아마 조금씩 변화도 하고 처음에 설계한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서 작가 보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죠. 설계를 다 했어요. 근데 학교에 신청한 애가 4명밖에 없어요. 그럼 학교가 원래 13명이 기준이 성적 산출 기준이라 소인수가 되면 폐강이라는 게 나타났었어요. 나는 설계를 다 했는데 폐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폐강을 한 과목은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에 그 4명의 학생이 신청했잖아요. 올려주게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20개 학교 학생들이 오니까 개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가 잡아져 있지만 학생 선택이 적어서 폐강이 되었거나 이런 과목들은 캠퍼스 현재는 그렇게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캠퍼스 공동을 올려서
야간이든 토요일날 배우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에 배울 기회는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장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지만 실행과 일치하지 않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신뢰해주는 것에 신뢰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뢰가 꺾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치를 여기서 학교가 공개한다는 것은 이거를 수행에 대한 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 불가피하게 과목이 폐강이 됐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과목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건 핵심 부분입니다. 이게 신뢰가 되어지면 교육과정부가 학교에서 될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서 저희가 보완제 트랙이 또 존재하잖아요. 캠퍼스 운동교육. 이것이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단 쪽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서 그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 교육 보면은 결국 이제 각 학교마다 수강 신청 시스템이 다 별도로 다 있어서 개인이 이제 최종 책임지고 하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고등학교 이런 고교 학점제도 각 학교마다 그럼 최종적으로 학생이 신청하는 시스템 별도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도 있고 교육부 만든 시스템도 있어요. 또 IT 메인 계열, 그다음에 이제 고교육부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학교 중에서 그게 원활하게 운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입력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학부모나 학생이 사전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이게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대국민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보를 하나로 묶은 거는 제가 보기엔 현재 최초 같아요. 편집편은 지금 울산이 몇 개 시도가 먼저 했어요. 그걸 저희가 좀 더 고도화해서 좀 가져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자님들의 의견, 학부모 의견들에서 계속 편리성이나 아니면 정보 효용성 측면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중금일 신서희 기자입니다. 저 혼자만 궁금한 건지 모르겠는데 특성화고에 대한 안내는 원래 빠지는 건가요? 고교 학점제를 먼저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성화고 뭐 장영실고나 이런 데를 보면 아이들이 뭐 고교 학점제를 이미 시행을 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수업을 받고 있을 텐데 하다 보니 이제 뭐 취업을 위해서 입학을 했더라도 이제 대학 진학을 또 목표하는 아이들이 더 생기나 봐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한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고도화 시스템에는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한 안내나 그 학교의 홈페이지나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빠진 건가요? 일단 현재로는 저희 특성화고도 있지만 사실 특목고도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국제고는 세종예술고 그리고 우리가 특성화고 미래학교 장영실고 좀 빠져 있잖아요. 현재 그 과들은 정기 입학이라 학부장 추천 전형이긴 해요. 후기 여기 일반고는 교육감이 평준화에 추천하는 전형이어서 일반고가 먼저 탑재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의견이 나오길 바랬어요. 근데 실제로 학교 들어가면 과단위도 있잖아요. 특성화고는 상당 부분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보도 여기에 대한 대중성이 확보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서 나름대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추진해 될 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과목 연계를 막 이렇게 해주신다고 예, 하는 예. 건데 특성화고 아이들도 서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어서 들어간 아이들이 있는데 예, 생각보다 너무 수준이 좀 안 좋아서 뭐 예를 들면 IT과를 갔는데 트럭 운전을 하고 있대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별로여서 진로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님께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심화 아까 과목 요 개설. 과목 여기 학부모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하나 추가할 건 뭐냐면 그런 학생들이 저희가 캠공을 보시면 1, 3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정규 교육과정이에요. 아까처럼 편제표에 있는 정규 과목으로 생겨서 성적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캠공 2에 보면 진로 전공 탐구반이라고 창의적 체험에서 진로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IT 계열의 과목들이 거의 40개가 돼요. 그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특목고, 특성화고 사실 영재학교 빼고는 다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트랙은 만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송승환 기자입니다. 좀 전에 질문했던 거 반대 같은데 폐강이 있는 반면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특성화, 뭐 자기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뭐 대학을 다녀보니까는 학점 따기 좋은 거, 편한 거, 가까운데 이런데 위주로 이제 학생들이 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성적 혈층이 13명인데 그 몰리는 거에 대한 이제 대비책 같은 거나 그다음에 이제 거기도 부수적으로 많이 몰리게 돼서 그 인원을 다 수용하게 되면 교실이나 뭐 이런 문제 기타 등등 세부적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교육환경,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수 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작은 강의실, 그리고 다인수 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좀 더 큰 강의실, 또 개별 학습이 가능한 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왔고요. 그런 교육 환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특정한 과목에 많이 몰릴 경우는 이렇게 다인수 강의가 가능한 수준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좀 보완 말씀을 좀 더 하시죠. 지금 보건 계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강좌로 올려요. 일산. 예, 그거 거의 1분 이내 다 찹니다. 캠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대에 맞게 수요가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과목이. 이제 그거는 저희가 계속 추가 강사를 모집해서 그 영역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요. 매치를 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 이제 고교학점제에 맞추면서 또 하나 이제 좋은 질문 주셨는데 앞으로 학생 선호가 많은 거에 대상이 다 수용할 수 있느냐 강의로서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학교 밖 수용할 수 있느냐의 부분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의 인력풀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내년도 할 거라면 한 6개월 전부터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그 부사를 확보하고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이분이 사실은 주말에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평일에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분들 다 생업이 종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수요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지금 중형 강의실을 확대할 때도 많아요. 40명 강의할 수 있게끔 한 데도 있어서 이 학생이 넘쳤을 경우에는 불가피한 선생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중형 강의실에서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지금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교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 세종교육청의 중등 교사 중에 약 30% 정도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심화 과목이라든가 국소 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 과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좀 구상을 하고 있고 현재 대학 등과 협의를 통해서 이 심화 과목이라든가 국소 교과에 대한 이 부전공을 좀 대학원 과정 수준으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의 질문이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또 이하 학생들이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언론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교학점제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관련해서는 또 우리 이정세 장관님 박사십니다. 박사. 네. 그리고 전용석 우리 지금 박사로 가시는 석사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자회견문에 있는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 아니면은 또 지인들과 해서 이야기가 있을 때 많이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추가로 저희가 25년 3월에 캠퍼스 고등학교가 이제 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맞춰서 저희 교과중점학교를 좀 더 세밀하게 2022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에 세부 과목 이름만 나는지 사실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겨울부터는 그거에 대한 과목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완돼서 아마 조만간 올해 가기 전에 좀 더 이런 방식이든 기자 간담회 방식이든 좀 더 새로운 고교 체제 전체 흐름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장을 하나 만들고 나눌 수 있는 걸 준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많이 참석해서 그 이후 이렇게 컨텐츠 사실 세종이 이제 건축이나 설계는 엄청 됐는데 교육문화 예술에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갈 때쯤 아닌가. 요즘에 이렇게 고등학교 특성화, 중점학교, 고교학점제 맞추어서 저희가 머리맡에 이 부분을 좀 더 함께 집단지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장을 더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그 연말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적 국장님께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종이 신생 도시여서 새롭게 변화하는 입시나 새롭게 변화하는 이 다양한 교육 제도 등을 정말 선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정착시키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 기자님들이 관심과 애정을 많이 좀 쏟아주시면 저희 교육청에 있는
것들을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애를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운전수 운행으로